샬롯 스커트라는 대바늘 치마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도안가 패키지를 오픈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동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작품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동영상은 이제 앞서 오픈한 강아지 옷처럼 뜨는 법을 이제 거의 다 찍지는 않았고요. 도안을 오픈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이제 생각보다 도안 보기도 쉽고 뜨는 법도 쉽기 때문에 헷갈리기 쉬운 허리밴드 뜨는 법이라든지 사용 무늬 뜨는 법만 찍을 건데요. 이제 이것만 참고를 해도 이제 다 이제 알려드린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도안을 참고하셔서 이제 나머지 작품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실 정보 알려드릴 건데요. 원작실이고요. 산레스간 틴실크 모헤어라는 실입니다. 자, 성분을 보시면은 모헤어가 57%, 우리 15%, 실크 28%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총 21가지의 다양한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3021,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실은 3021 라이트 베이지 컬러고요. 이거는 3511번 이제 파우더 핑크 색깔이에요. 이거로 완성하신 분 파우더 핑크예요. 그리고 4631 더스티 라일락 컬러입니다. 이거 그리고 이 게이지 낸 거는요. 8521 더스티 라이트 그린입니다. 더스티 라이트 그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여기 지금 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만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틴실크가 정말 색감이 진짜 예뻐요. 그래서 아마 좀 색깔, 만약에 패키지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색깔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틴실크 모헤어는요, 이제 실크와 울 뭐 이렇게 혼방으로 이제 얇고 튼튼합니다. 튼튼하면서 이제 풍성한 기모감으로 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텍스처를 나타내고, 그리고 가볍고 털날림이 적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털날림이 있고 없고 판단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저의 재채기로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저는 이제 스커트를 뜰 때 재채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털날림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헤어다 보니까 아예 털날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뭐 옷에도 묻어나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제가 예전에 엄청 털날림이 굉장히 심한 모헤어를 써본 적이 있어서 그거에 비하면은 정말 털날림이 없다고 이제 이건 개인 의견이니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을 두 겹으로 합사해서 이제 작업을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일단 색감이 예쁘고, 그리고 더 큰 이유는 제가 알고 있는 실 중에 모헤어가 가장 가벼워서예요. 제가 알고 있는 실 중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롱스커트라는 대작이다 보니까 처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길게 떠지니까 무게가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처짐이 많이 늘어질 수 있으니까 그거를 생각해서 가장 가벼운 실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틴실크 모헤어로 작업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실의 무게, 질, 그 다음에 성분, 세탁 방법, 뜨는 방법, 손땀, 그 다음에 착용하고 활동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늘어짐이 되게 상이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5cm 정도는 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작 스커트가 75cm였는데 세탁 후에 이제 사진 찍고 활동하고 어쩌다 보니까 80cm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점을 늘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염두해 주시고 웬만하면은
실을 가벼운 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실을 어떤 실을 선택해야 할까요? 이러면서 실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종종 받아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게 답니다. 저와 같은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모헤어 두 겹으로 작업을 하시고, 성분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틴실크 모헤어와 성분이 비슷해야겠죠. 그리고 모헤어로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저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치마 패턴을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구멍 무늬가 되게 많잖아요. 구멍 무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모헤어 두 겹이다 보니까, 얇은 실 두 겹이고 구멍 무늬가 있다 보니까 비침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겨울을 겨냥해서 만든 치마여가지고 제 상상에는 안에 스타킹이라든지 뭐 타이즈, 뭐 레깅스, 뭐 이런 것 등등을 이제 착용하고 입는 거를 상상하면서 떴어요. 촬영을 할 때 사진은 이제 일단은 모델에게 입혀서 몸매가 좀 드러나 보여야 이제 스커트도 좀 예뻐 보이기 때문에 훌륭한 모델의 몸도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레깅스를 입히지 않고 그냥 맨살에다가 스커트를 착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사진을 찍었고, 그때 사진 찍은 게 아마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언저리쯤에 찍어가지고 좀 더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레깅스나 뭐 이런 거 착용하고 입으시면은 비침은 이제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점이 많이 좀 신경 쓰이고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렇다면 치마를 다 뜨시고 난 다음에 이제 소감감을, 그거를 따로 수선하시는 것을 이제 권해 드립니다. 하지만 실 선택을 달리 하시면, 다른 실을 선택해서 뜨시면 실에 따라서 비침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틴실크가 아닌 다른 실로 떴으니까 그거는 뭐 비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테스터분 중에 한 분이 모헤어로 뜨셨는데, 그분은 어두운 색깔로 뜨셨고 조금 쫑쫑하게 뜨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침이 거의 없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모헤어도 이제 색깔이나 뭐 손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비침이 모헤어로만 작업해도 좀 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 블로그 피드에 보시면은 테스터 분들의 후기가 나와요. 어떤 실을 사용했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참고를 좀 해보시고 웬만하면 꼼꼼히 읽어보셔서 이제 그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1장 1페이지 가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 잡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말을 너무 느리게 해가지고 조금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면서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바늘, 미리수의 바늘이 필요하고요. 2개가 필요해요. 자, 일단 이렇게 바늘을 오른손에 한꺼번에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이 상태로 실이 이렇게 세모꼴로 이렇게 잡은 다음에 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검지로 고정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고정을 해주신 다음에, 자, 이제부터 엄지랑 짝꿍은 위층입니다. 검지랑 짝꿍은 밑에 층이에요. 엄지 위에 층, 검지 밑에 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빠릅니다. 엄지가 이제 1번으로 출동합니다. 엄지는 위층이랑 짝꿍이라 그랬죠? 아래에서 위로 감아주세요.
위층에. 그런 다음에 손목을 비틀어 꺾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지는 밑에 층과 짝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밑에 층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감아주시고 또 손을 비틀어 꺾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엄지가 위층과 짝꿍이라 그랬으니까 실이 바늘과 바늘 사이에 들어가서 아래에서 위로 감아지게 되고 손을 또 꺾어서 검지는 아래에서 위로 밑에 층에 감아지게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손목을 꺾어가면서 엄지는 위에 층, 검지는 밑에 층 모두 아래에서 위로 감아주는데 손목을 계속 꺾어가면서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엄지는 위층과 짝꿍, 검지는 밑에 층과 짝꿍 이렇게 해서 코를 하나하나씩 잡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코가 이 밑에 층과 위에 층의 코가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 도안에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별로 코수가 나와 있는데 만약에 뭐 그 코가 100코였다. 그러면은 위에 100코, 밑에 100코 이렇게 똑같이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코를 다 잡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코를 좀 일일이 세보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또 짝꿍이 안 맞으면 또 그러니까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으로 잡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팁을 드리자면 보통 마지막 코 100코 100코 이렇게 잡으셨으면 다 잡고 나서 여기를 이제 묶는 경우도 있어요.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마지막 코를 뜰 때 자, 예를 들어 처음에가 엄지가 먼저 출동했으니까 엄지를 감아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검지를 감아야 짝꿍이 맞는 거잖아요. 그때 검지를 감지 않은 상태에서 가마코로 해줍니다. 마지막 코를. 여기 검지를 감아야 하는 상황에서 자, 여기서 손목을 비트세요. 이렇게 비틀어서 밑에 층에다가 이렇게 가마코를 한 코 넣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위에 100, 밑에 100 이렇게 코수는 맞겠죠? 근데 이게 좋은 점은 굳이 안 묶어도 돼요. 이렇게 마지막 코를 가마코를 해주면 그래서 이거를 팁으로 이제 알려드리니까 이제 묶지 않는 법. 이제 주디스 매직 캐스톤을 잡고 맨 마지막 코를 가마코로 한 코를 해주면 굳이 묶지 않아도 이제 풀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그 도안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자기 치수에 맞는 코를 이렇게 일정하게 두 바늘에 똑같은 코스로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코를 다 잡은 상태고요. 저는 이제 미니 사이즈로 잡았습니다. 뜨는 이제 방법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코를 다 잡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두 개의 바늘이 달려 있는데 밑에 바늘은 좀 달랑달랑거리고 불편하니까 일단 빼놓을게요. 제 2장에 보시면은 이제 거기 1 허리밴드 해가지고 격단 고무단 뜨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5mm 바늘에 주디스 매직 캐스트온으로 몇 코를 잡아 원통뜨기로 한 코 고무단을 각각 5.5cm씩 양방향으로 뜬다. 그 얘기가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두 개의 바늘에 각각 이제 주디스 매직 캐스톤으로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양방향으로 뜬다는 얘기는 이쪽 5.5cm, 이쪽 5.5cm 이렇게 양방향으로 떠진다는 거고 그거를 원통뜨기로 뜨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밑에 바늘을 이제 불편해서 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원통뜨기로 한 코 고무단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 부분에 이렇게 단수링을 걸어서 표시를 시작 부분에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한 코 고무단을 이제 뜨도록 하겠습니다. 원통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메비우스의 띠가 되지 않도록 꼬인 게 없나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가지고 이제 원통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 코 고무단 아시죠? 겉뜨기 하나, 안뜨기 하나. 요렇게 처음에는 좀 불편해도 이제 가면 갈수록 좀 편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원통뜨기로 뜨면 시접 부분이 없어서 좋아요. 왜 이 방법으로 선택을 하게 됐느냐면은 그거는 다 뜨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뱅글뱅글 돌면서 한 코 고무단을 뜨시고요. 자, 이쪽에 위에 바늘을 빼가지고 위에 쪽을 뜨면 이렇게 반쪽이 떠지고, 여기를 다 뜨셨으면은 밑에 쪽에 바늘을 이렇게 연결해서 밑에 쪽에도 5.5cm를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5, 여기 5.5 이렇게 돼서 편물이 반으로 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고무줄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5.5cm를 떠주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고무줄 이제 그 넓이가 5cm거든요. 그래서 5cm로만 떠도 될 것 같은데 일단 5cm를 떠보고 제가 한번 이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도안에는 일단 5.5cm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5cm를 한번 떠보고 이렇게 한번 접어본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주디스 매직 캐스톤으로 코를 잡아서 이쪽 5cm, 이쪽 5cm를 떴습니다. 이렇게 뜨고요. 도안에는 5.5cm라고 되어 있는데 5cm만 떠도 이게 이렇게 접혀서 가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도안에는 5.5cm라고 써놨지만 5cm까지만 뜨셔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안에 이렇게 밴드를 준비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넓이가 5cm 정도의 이제 허리 고무단에 들어가는 밴드거든요. 저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많이 샀어요. 많이 사서 이거는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무료로 허리 사이즈에 맞춰서 잘라서 보내드립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 미니 사이즈로 뜬 거로 해서 이거를 알맞게 이렇게 잘랐는데 거기 보시면 도안에 보시면은 허리밴드 몇 cm를 준비하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편물을 양방향으로 이렇게 5cm, 5cm씩 떴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접어 줄 건데,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푹 들어간 쪽이 겉면입니다. 보통은 이렇게 접죠. 이렇게 겉면을 이렇게 접는데, 저는 왜 이거를 안쪽 면이 바깥으로 겉으로 나오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도안에 명시를 했느냐면은 이 푹 들어간 데가 겉면이고 이렇게 뒤집어 보시면은 이렇게 이 선이 이렇게 생기는 쪽이 안면이에요. 안쪽 면. 근데 저는 이렇게 뒤집어서 요거를 편물을 이렇게 뒤집어 봤을 때 이 안쪽에서 이렇게 뒤집어지는 면이 조금 더 깔끔하게 떨어지고 뭔가 편물에 날이 이렇게 좀 서 있는 그런 깔끔한 면이 나와서 저는 이 안쪽을 바깥으로 오게 하고 편물을 접습니다. 이렇게 도안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든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인데 제가 이렇게 접어 봤을 때 이쪽 면이 조금 더 깔끔해 보여서 이렇게 선이 있는 게 더 깔끔해 보여서 저는 뜨개는 정답이 없다고 배웠기 때문에 제가 마음에 드는 쪽으로 편물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도안대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나는 뭐 겉쪽이 더 예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겉쪽으로 이렇게 접어도 되고요. 저같이 바깥쪽이 이렇게 예쁘다, 안쪽 면이 예쁘다 그러면은 안쪽 면을 이렇게 접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단점은 이거는 겉면이 이렇게 나오게 접었을 때 여기가 좀 더 통통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었거든요. 이렇게 좀 이렇게 선이 생기는 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접으면 여기 허리 부분이 조금 더 이제 투박해 보일까봐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음에 드는 쪽으로 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늘이 이렇게 두 개씩 걸려 있잖아요. 겹단 고무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늘 두 개로 해가지고 있는 방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 방향에 실이 이렇게 걸려 있는 상태로 밑에 편물과 위에 편물을 이렇게 접어서 같이 모두 겉뜨기로 이렇게 겹단 입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허리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해 놓는데 여기 보면 저는 이렇게 바느질을 이렇게 했는데 원래 원작에서는 이쪽 부분을 미싱으로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싱을 못 해가지고 그 수선집 가가지고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을 이렇게 좀 이제 그 미싱으로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1,000원 드리니까 요렇게 네모나게 박아주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시접이 없게 해달라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뭐 그렇게 하려면 지그재그로 하셔야 되는데 그 미싱이 없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박아주신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바느질 했습니다. 요렇게 이게 아무래도 편물과 편물 사이에 끼는 저기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트어져 버리면 안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미싱 작업을 하시고요. 그게 아니다, 나는 미싱 하러 갈 시간이 없다 하시면은 되도록이면 이 시접 부분을 좀 꼼꼼하게 바느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 이렇게 뭐 이제 나의 뱃살 힘을 못 이겨서 이렇게 터질 수 있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꼼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자, 편물을 이렇게 잡았으면 이 사이에 편물과 편물 사이에 자, 이렇게 끼워주세요. 이렇게 끼워주시고 얘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여기 진행 방향에 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오른쪽에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실을 두시고 얘를 모두 겉뜨기로 이렇게 한꺼번에 겹단 입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 코, 내 몸쪽에 있는 코 하나, 그 다음에 내 몸쪽 바깥에 있는 코 하나 이렇게 잡아서 모두 한꺼번에 겉뜨기. 코가 빠지지 않게 주의하시면서 한 단을 이렇게 모두 겉뜨기로 쭉 떠줍니다. 겹단 입기 이렇게. 자, 앞에 한 코, 뒤에 한 코 모두 겉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쭉 해서 코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합쳐 주시고 한 바퀴 돌아오세요.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 겹단 입기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다 한 상태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선이 이렇게 이 허리 밴드 부분에 허리 밴드 부분에 선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의 연출이 됩니다. 이거를 반대쪽으로 하시면은 조금 더 제가 보기엔 조금 투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 고무단을 몇 센치를 뜨느냐에 따라서 이게 부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방금 5cm로 떴을 때 조금 더 부각이 잘 되네요. 이렇게 좀 날이 이렇게 선 느낌으로. 그래서 지금 도안을 처음에 6cm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가 5.5cm로 바꿨는데 지금 이제 5cm로 지금 또 바꿔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겹단 고무단을 마무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코스 배분을 하고 이제 코스 배분한 뒤에 이제 모양이 들어갑니다. 사용된 무늬 뜨는 법이 뭐 몇 가지가 안 되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운데 그래도 초보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페이지. 자, 보시면은, 코스 배분하기 해서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치마에 이제 허리 밑에 부분에 코를 고르게 늘려요. 도안대로 고르게 늘리시고 나서 이제 무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도안의 제1장을 보시면 사용된 무늬 뜨는 법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겉뜨기 아시죠? 겉뜨기 하는 법은 쉽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겉뜨기 하는 법은 내 몸에서 바깥으로 바늘을 찔러서 겉뜨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내 몸에서 바깥으로 바늘을 찔러서 감아서 빼오는 게 겉뜨기입니다. 자, 2번 안뜨기. 안뜨기는 실을 내 앞으로 내 몸 쪽으로 놓고 자, 이렇게 안뜨기. 안쪽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바늘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목에 감아서 뜨고 한 코를 빼주는 게 안뜨기죠. 자, 그 다음에 3번 왼코 줄이기. 왼코 줄이기는 실이 내 몸 바깥에 있는 상태에서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다시 두 코를 한꺼번에 겉뜨기. 이렇게 그래서 두 코가 한 코로 줄여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바늘 비우기. 바늘 비우기라는 거는 쉽습니다. 실을 내 몸 쪽으로 두고 내 몸 쪽으로 두라는 얘기예요. 이게 바늘 비우기. 여기서 바로 겉뜨기를 하게 되면 자, 코가 한 코에서 두 코로 늘어나게 되죠. 자, 이게 바늘 비우기고요. 그리고 조금 어려운 게 나옵니다. 안뜨기로 오른코 늘리기. M1RP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뜨기로 이렇게 쭉 뜨시다가 안뜨기로 이렇게 쭉 뜨세요. 생긴 대로 뜨시다가 M1RP 안뜨기로 오른코 늘리기라는 소리입니다.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퍼올리세요.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코와 코 사이에 싱거루프 여기 실이 이렇게 있죠? 이거를 바깥에서 안쪽으로 퍼올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앞에 내 몸 쪽에 있는 이 코를 안뜨기로 떠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떠주고 자, 다시 또 안뜨기로 쭉 뜨시다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M1RP 바깥에서 안쪽으로 퍼올리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 몸 쪽에 있는 여기 이 실을 안뜨기로 떠주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안뜨기로 왼코 늘리기 M1LP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에서 바깥으로 미세요. 자, 코와 코 사이에 싱거루프가 있죠? 여기서 이 코를 내 몸에서 바깥으로 밀기.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백루프, 여기 있죠? 백루프를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안뜨기로 쭉 뜨시다가 코와 코 사이에 이렇게 싱거루프가 보이면 이거를 내 몸에서 바깥으로 미세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이는 내 몸 쪽에 있는 이 루프 말고 이 백루프 여기를 안뜨기로 떠줍니다. 이렇게. 자, 이게 M1LP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안뜨기로 덮어 씌워 코막음이 있죠? 그거는 안뜨기로 한 코를 뜨세요. 그리고 또 한 코를 안뜨기로 떠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 앞전에 첫 번째로 뜬 안뜨기를 이렇게 덮어 씌워주세요. 이렇게. 자, 다시 안뜨기로 한 코를 뜨고 뒤에 있는 코를
덮어 씌워주세요. 이게 안뜨기로 코막음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된 무늬는 지금 둘, 넷, 여섯,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은 이제 이렇게 코수를 배분을 하고 사용된 무늬 뜨는 법만 아시면 거기에 있는 이제 차트가 있어요. 그 차트를 뭐 S 사이즈는 몇 무늬, M 사이즈는 몇 무늬, L 사이즈는 몇 무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커트 작업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디자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